네 번째는 좀 특이한 증상인데요.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자주 보는 특이한 증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신부전 환자에게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신장이 나쁠 때 생기는 대표적인 7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합니다. 즉,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할 때쯤에 신장이 나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미 시간은 흘러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떠나고 손을 흔들어야 기차는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신장도 또한 그런데요. 이런 신장이 나빠질 때도 몇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나쁠 때 생기는 7가지 흔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여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책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생생한 제 경험을 토대로 신장이 나쁠 때 생기는 대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요입니다. 야간요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잘 때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요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신장이 나쁠 때에도 나타납니다. 신장이 나쁠 때 야간요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신장이 소변을 농축해주는 기능이 발달한 장기로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 역시 약해지면서 농축되지 못한 소변이 야간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농축되지 않은 소변이 계속적으로 방광에 쌓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가렵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장 환자가 몸의 가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투석 환자에게서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투석하지 않는 환자들도 몸의 가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도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몸의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요독증이 생길 때도 몸이 가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차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실제로 요독증에서 몸이 가려운 것은 신부전 말기가 돼야지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신부전이 말기까지 되지 않고서도 가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부전과 당뇨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그런데요. 또한 당뇨병에 있어서도 우리 몸의 땀샘 기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가중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는가라는 궁금증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유 없는 피곤함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기운이 없고 내가 요새 너무 피로하다, 피로감이 너무 증가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기력 저하 현상은 신부전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에 기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력 저하라는 증상은 특이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신장이 나쁘다라고 의심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초기부터 이러한 기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순 피로일 수도 있겠지만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 혹시
나의 신장은 괜찮은지 나쁘지 않은지 한 번쯤 의심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좀 특이한 증상인데요.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자주 보는 특이한 증상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몸이 춥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부전 환자분들이 신장이 좋았을 때는 몸이 춥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부전이 심해지면서 몸이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신부전이 걸리기 전에는 내가 몸에 열이 많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신부전이 심해지면서 몸에 열이 없어지고 오히려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춥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신부전 환자에게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소변에도 있는 냄새고요. 홍어 같은 음식을 삭힐 때도 나오는 냄새죠. 이러한 냄새와 비슷한 냄새긴 하지만 신부전 환자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 냄새는 이러한 부분들과는 조금 또 다른 냄새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부전 환자를 진료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 냄새는 실제로 맡아보아야 알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러한 암모니아 냄새가 확 풍기면 아, 이분 신부전이 좀 심하시구나, 현재 말기구나 라고 직감하게 됩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몸에서 날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독 수치가 매우 높은 말기 신부전에서 이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암모니아 냄새는 초기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냄새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요독 수치가 높지 않고 비교적 신장 기능이 좋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자기 몸에서 지금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진 않고요. 환자분들이 과민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는 초기에 나오는 증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발목 등 이 하지가 잘 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목이 많이 붓게 되면요. 일반적인 붓기와는 모양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흡사 코끼리 다리처럼 발목이 쭉 붓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단백뇨가 매우 심한 경우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심하면 우리 몸에는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단백뇨가 조금 나온다라고 해서 몸이 잘 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뇨라는 것이 하루에 3.5g 이상 매우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지도 붓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졌을 때는 몸에서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몸이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기 신부전인 경우에는 단백뇨가 딱히 많지 않아도 몸이 굉장히 많이 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몸이 잘 붓는 증상은 신부전 환자의 초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말기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백뇨가 있을 때 소변이 거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물을 잘 먹지 않아서 소변이 매우 농축이 많이 돼서 진해져도 그 진해진 소변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백뇨가 나와서 거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변의 거품은 잘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잔 거품이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소변 검사를 해놓은 소변통을 보면은 그러한 잔 거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밤까지 관찰 후에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이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변에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단백뇨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할 때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검사로는 소변 스틱 검사가 있죠.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단백뇨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나빴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대표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는 굳이 신장이 나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실제로 신장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등을 참고해서 실제 신장이 나쁜지 좋은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마치겠습니다.